문제를 한번 봐봅시다. 문제 83페이지. 자, 83페이지 국계법령상 용도 지역주거 세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전용주거는 1종, 2종, 3종. 전용주거에 3종이 있습니까? 없죠. X죠. 2번 보존주거는 이제 보존주거 지금 포호로 바뀌었어요. 포호로. 그러니까 이거 만들 때는 11월 달에 만들었으니까 그 전에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10월 달쯤에. 그러니까 보존주거는 보호주거, 역중생, 역사문화환경 보호주거, 중요설물 보조주거, 보호주거, 생태보호. 이것은 맞죠. 그 다음에 고도지구는 세분이 안 돼, 세분이. 원래는 이거는 최고 고도지구, 최저 고도지구인데 지금은 세분이 안 되고 없어져 버리면 그냥 고도지구, 높이지않은 높이지않. 4번 경관지구는 경관지구 자체가 경관지구는 있죠. 미관지구 없어지고 경관지구가 어떻게 했어요? 아까 자, 시, 특 나왔죠. 생각이 안 나지만 난책해봐요. 자, 시, 특. 그건 어차피 3월달은 그러니까 틀렸다 이런 얘기고 상업지역은 전용상업, 일반상업 이거 말은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전용공업, 일반고, 준공업 상업은 전용상업 이러면 안 되고 중심, 일반, 유통, 근린 그래야죠. 엉터리죠. 맞는 것은 2번이 맞다 이 얘기고요. 근데 보존주가 보호로 글자가 바뀌었다 이 얘기고 2번 봅시다. 용도지구 지정 목적 틀린 거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죠. 보호지구 공용시설 보호구를 만들고 중요시설물이니까 중요시설 보호 그래야죠. 틀렸죠. 그 다음에 자연취락지구는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 보존지구 취락정비 맞는 말이고 개발진흥은 주거, 상업, 공업, 유통물류, 관광, 휴양기술 집중 개발정비 맞고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는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시설, 지역의 보호, 보조 맞고 특정 용도 제한주거, 주거인 보호, 청소년 보호 등 목적으로 청소년 유혈 등 특집 제한돼 그것도 맞고 틀린 것은 1번이죠. 그 다음에 3번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는 지구 아직 안 배웠는데 이 집단취락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어요. 그린벨트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는 지구가 집단취락입니다. 그 다음에 용도구역 봅시다. 1번 국계법령상 용도구역 지정이다. 옳은 거 1번 국장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도시 기본계획 결정? 아니요. 도시관리계획. 2번 시도의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광역도시계획 이러면 안 되지. 누가? 시도 대도시가 뭐로? 도시관리계획으로. 또 문제 쉽다니까요. 3번 시도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전부 일부 지구단위 계획구역 도시 결정할 수 이건 아직 안 배웠어요. 패스. 모르고. 4번 시도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 변경을 도시기본결정 아니죠. 시도가 아니고 해양사무 장관이 도시기본계획이 아니고 도시관리계획. 5번 국장은 시가조정구역 변경을 광역도시계획 그러면 안 되지. 시가조정구역은 시도의사가 광역이 아니고 도시관리계획. 그러면 1, 2, 4, 5는 틀리고 3번은 모르잖아요. 어쩝니까? 3번 앞에 가서 손 떨고 있을 겁니까? 3번을 찍을 겁니까? 3번을 찍어야지. 몰라도 답은 찾는다 지금 이 얘기야. 답은 3번. 2번. 자, 시가조정구역 지정이다 틀린 거. 1번. 국가계 연계한 시가조정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은 누가 결정? 국장. 이건 맞죠? 아까 시가조정구역은 시도의사가 하는데 국가계 연계되면 국장이 한다고 했으니 1번은 맞고 2번 시가조정구역은 도시지역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 방지와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통해 지정한다. 맞는 말인데 안 중요. 이거는 질문 5개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3번. 이건 중요하죠.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 이건 맞죠. 중요하고. 4번. 시가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 결정은 유보기간 만료된 날은 다음날 효력상실. 맞아요. 다음날. 5번. 시가조정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 결정의 실효에 대해서는 별도 고시하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여기에다가 시가와 조정구역이다라고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했으면 뭘 해야 돼요? 고시. 그래야 안에 있는 주민들이 내용을 알고 따르죠. 고시가 뭐라고? 지정됐다는 걸 알린다고. 알리니까 있잖아.
따라라. 안 따르면 어쩐다? 뭐 2년, 3년 이하의 징역 이런 게 나온다고. 근데 이게 시효가 조정기 어쨌다고? 실효됐다고 실효됐다면 풀렸다고. 풀렸으면 주민이 이제 따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풀렸다는 사실 주민들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어쩌라고? 알려줘야지. 그러면 결정했다는 사실도 알려줘야 되고 풀렸다는 사실도 알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5번 시가 조정객 지정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의 실효에 대해서는 별도 고시한다. 그럼 국민들은 몰라요. 실효고시 반드시 해, 반드시. 실효고시 반드시 한다. 5번 틀렸고 3번 시가 조정구역이다 틀린 것은 1번 시가 조정구역 변경은 도시관리계획 OX요? O. 2번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 그러면 O. 3번 유보기간도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해진다? 그것도 O. 4번 시가 조정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은 유보기간 끝난 날에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O. 5번 국방과 관련해서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도시관리계획으로 시가 조정구역 지정해요.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요. 그건 개발제한구역이지. 그건 개발제한구역. 그래서 5번이 틀렸죠. 문제 별로 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142페이지 가가지고 이제 기반시설부터입니다. 기반시설. 그러면 이제 기반시설이 딱 나오면 기반시설은 첫 번째 개념 기반시설 뭔가 개념을 좀 잡아야 되고 두 번째 기반시설의 설치 관리 등에 대해서 배우고 세 번째 구체적으로 이 기반시설이 우리가 좀 이따 하지만 도로, 공원, 뭐 전기, 수도, 가스 전부 다 기반시설인데 도로 설치하도 결정을 딱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도시계획 시설 그러거든요. 이게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됐으면 구체적으로 사업이에요, 사업. 시설 사업을 어떻게 할 겁니까? 해가지고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시행 절차를 봐야 돼요. 네 번째, 그러니까 이건 공사하는 절차를 보자고. 네 번째는 결정을 해놓고 설치를 안 하면 땅 주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본다고. 어떻게 해서 권리를 구제해 줄까? 네 번째가 미집행 시설 부지에다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거냐. 크게 줄거리 4개 나간다. 미집행 시설 부지에 대한 조치. 그러면 첫 번째 개념인데 기반시설의 개념은 앞전에 했는데 기반시설 개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개념 없이 다닌 사람 뭐라고? 쟤 누구라고? 윤정이 뭐라고? 기반시설 그런 얘기 했어요. 기반시설은 개념이 없는데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도로 그리고 공원, 학교, 주차장, 광장, 녹지 전부 다 이런 걸 보고 기반시설. 하나의 도시를 만들 때 갖춰놔야 돼. 하나의 도시를 만들 때 꾸며놓으면서 특정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면 다 함께 쓸 수 있는 공공성을 띠는 시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기반시설이라고 하니까 결론은 기반시설은 딱히 뭐다라고 개념을 없고 종류만 잔뜩 있다고. 종류만 잔뜩 있는데 자 도로 그럼 기반시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다 도로 하나 설치하자라고 결정을 빵 해요. 이 결정을 뭘 한다고?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누가 결정한다고? 국장, 시도, 대도시가.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도로야라고 결정을 딱 하게 되면 그때부터 얘를 보고 명칭 우리는 너는 이제는 도시계획시설이다. 도시계획시설. 군에서는 뭐라고? 군계획시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은 뭡니까? 그러면 이제 말해야지. 이것들 중에서 어쩐다? 결정됐대. 그게 도시계획시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은 뭐라 해야 돼요?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된 시설, 이때가 뭐라고? 도시계획시설이다. 그러니까 순서가 기반시설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내려야 된다고 순서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이제 결정했으니까 뭐라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뭐 해야지? 공사해야지, 공사. 사업을 해야지. 뭐 한다고? 설치를 하든 정비를 하든 계량을 하든 해야지. 설치, 처음 만든 거 설치, 오래전부터 재정비. 이 하는 사업을 보고 이 사업을 보고 우리는 도시계획시설 사업. 군에서는 군계획시설 사업이요.
순서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란 무엇을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계획하는 사업이다. 시험 문제가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란 이게 온다니까 기반 시설을 이렇게 써놔요.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기반 시설, 도시계획 시설을 그래서 영어가 기반 시설, 도시계획 시설, 도시계획 시설 사업. 순서를 잡아야 돼요. 노트 몇 페이지인가? 노트 17페이지 보게 되면 노트 17페이지 제3절 해가지고 도시계획 시설에서 1번 개념, 영어죠. 첫 번째 기반 시설, 두 번째 도시계획 시설, 세 번째 도시계획 시설 사업. 글자가 갈수록 커지잖아요. 글자가. 기반 시설, 도시계획 시설, 도시계획 시설 사업. 기반 시설 개념이 없다. 개념이 없다. 도시계획 시설은 그 기반 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됐어요. 결정이.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이요. 도시계획 시설 사업은 진하게 써놨죠. 진하게 무엇을 기반 시설을 그러지 말고 무엇을 도시계획 시설을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계획하는 사업 그게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고 이 땅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면 이게 뭐라고? 도시계획 시설. 이런 땅을 보고 이제 여러분 자꾸 듣게 됐으니까 이런 땅을 보고는 뭐라 한다? 도시계획 땅에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땅 해가지고 도시계획 시설부지, 도시계획 시설부지. 시설 이제 밖에 나가면 시설부지 수도 없이 들어본다고. 그게 뭐냐?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이게 뭐라고? 시설부지. 시설부지가 풀리냐 안 풀리냐 막 일몰제 나중에 이런 얘기 한다고 밖에 나가면 결정되고 공사가 안 되고 있는 땅이 뭐라고? 도시계획 시설부지다. 도시계획 시설. 일단은 그렇게 좀 알아놓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가가지고 142페이지 시작합니다. 142페이지 책. 자, 기반 시설이란 다음 시설로서 대리인천수 해가지고 자, 가번 그 위에 박스 읽으면 안 되고 밑에 박스, 위에 박스 X표시고 밑에 위가 아니고 밑에가 시험 나옵니다. 대통령 영유재건시설 1번 교통 쪽 교통. 이거 최근 들어서 연결하는 게 시험에 잘 나와요. 연결이 잘 나오는데 너무 쉬워요. 암기하지 말고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자, 교통시설에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궤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 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 운전하고 교통시설 전부 다 교통이 뭔지 알잖아요. 교통이. 교통하고 자동차 관련, 교통하고 자동차 관련. 그게 뭐라고? 교통시설. 교통하고 자동차 관련이니까 자, 도로, 교통시설 맞습니까? 맞지. 운하? 맞지. 아, 배 따이는 게 운하니까. 맞지. 근데 폐차장? 그러면 폐차장 그러면 자동차가 생각이 나요? 쓰레기장이 생각나요? 쓰레기. 그래서 폐차장이 온다. 폐차장은 맨 밑에 보면 옆에 환경기초에 폐차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폐차장 체크하고 폐차장이 차가 쓰러졌다 좀 하는데 차가 꼼을 대면 폐차장 갈 거 아닙니까? 근데 폐차를 갖다가 차로 보면 안 된다고. 자동차를 보지 말고 너는 쓰레기라고 그게 봐야 된다고. 그 폐차장만 주의하면 돼요. 두 번째, 2번 공간시설. 공간은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지. 우리 어디 가서 쉽니까? 여기는 크게 공간이요, 공간. 그러니까 간단하게 휴식공간이요, 휴식공간. 쉼터, 주민 쉼터, 휴식공간. 어디 가서 쉬냐고, 어디 가서.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그것은 공지, 빈 땅. 공원이나 똑같아요, 공원이나. 그 다음에 3번 글자를 잡아요. 무슨 시설? 유통시설, 공급시설이죠. 유통 업무는 뭡니까? 유통. 출제자가 유통 업무시설은 교통시설이다. 안 내지. 글자가 유통 찍혔는데 그 시험에 안 나와요. 두 번째, 수도는 뭡니까? 공급이죠. 전기, 공급이죠. 가스, 공급이죠. 열, 공급이죠. 방송통신을 물어봐야 돼요. 공급, 공동구, 시장은 뭡니까? 시장은 유통.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를 뭐라고? 공급. 그 봤습니까? 송유설비? 한 2, 3일 전에 전북에서 갑자기 땅에서 불기둥이 15m 쏟아가지고 그거 봤나요? 송유가 안 했다가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 좋잖아요. 어떻게 귀신같이 송유가 지나가지 않고 돼가지고 빵구 들어가지고 구멍 뚫어가지고 어쩐다고 기름 뺀다고. 그러면
이 송유관이 큰데 그빵 뚫으면 기름이 세지 않겠어요? 막아가지고 다시 수도밸브 해가지고 하려다가 수도밸브보다 용접하다가 아예 불 붙어버렸지. 불 붙어가지고 그건 뉴스 안 봤습니까? 불 붙어가지고 불기둥이 15m까지 15m까지. 그러니까 부랴부랴 그 불을 꺼야 되는데 꺼지냐고 이게 계속해서 가는데 그러니까 빨리 전화해서 잠그고 막 푹 부어가지고 4시간 만에 불 껐다. 그래서 몇 명이 4명이 도주하다가 2명 도망가고 2명 잡았는데 잡힌 것이 아니고 화상 입어가지고 병원 치료하는데 한 사람은 중상. 그러니까 거의 사망 일보 직전까지 갔고 불이 타가지고 한 사람 그 2명이 지금 병원에 입원돼 있고 잡혔어요. 그 사람들은 2명은 도망갔어요. 근데 문제는 그 잡힌 2명이 누구였냐? 20대가 하는 것이 아니고 60 넘는 분들이 20대가 했다. 20대, 30대 철없다 그런 얘기 하는데 60 넘는 분이 했는데 철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원래 그쪽에 좀 관심이 있다든가 아니면 살기가 이만큼 팍팍하다 이 얘기입니다. 오죽 했으면 그거를 털었겠냐 이런 얘기. 좀 털더라도 잘 털지 어쩌다 걸려가지고. 하여튼 공급입니다. 공급.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공동구 있죠. 공동구. 공동구는 뭡니까? 공동구는 공동구. 봐요. 이게 뭐가 있어요? 돼지가 있고 도로가 있고 돼지가 있어 뭐가 있다고? 돼지. 돼지는 뭐하고? 건축. 뭐하고? 건축. 자, 건축한다.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이 어디로 가요? 지붕을 해서 흐르는 내려가려면 어디로? 도로 밑으로 가면 양가지 뭐가 있다? 여기에 하수관이 있고 빗물이 여기에 뭐가 있고 하수관이 있고 그러니까 빗물은 전부 다 도로로 들어가는 게 이렇게. 그리고 수도가 도로 밑에 있어요? 도로 위에 있어요? 밑에. 전기선이 도로 밑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통신선이 도로 밑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 도로 이런 거 몇을 했죠? 막히면 어찌해야 돼요? 뚫어. 그냥 뚫어요? 통행 제한하고 뚫어요. 네, 공사 중 죄송이지. 뚫어. 허구한 날 뚫다 보니까 도로가 온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교통이 원활한다, 안 한다. 밖에 전선이 나와 있으니까 미관이 불량하다. 어떻게 할 것이냐? 밑에다 어쩐다? 이렇게 큰 관 하나 매설해 가지고 지하에 매설할 것은 전부 다 이 안에 어쩐다? 공동으로 집어넣는다. 문제가 생기면 뚫어 그러지 말고 안에 들어가서 뭐 한다? 공사를 한다. 그러면 이거 뚫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통행, 공사 중 재선 그런 말 써야 안 써요? 안 써요. 교통원활, 도로적 보존 교통원활, 지상에 전선이 있다 없다? 없다. 전봇대는 있다 없다? 있다. 뭐는 해야 되니까? 불은 비춰야 되니까. 가로등 달아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뭐는 없어요? 전선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지하에 묻는 이 관을 보면 한다? 공동구. 전부 다 뭡니까? 공구. 이게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공동구는 공급으로 가야지 이 얘기예요. 공동구는 공급.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유통 공급에서 헷갈릴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4번 글자를 봐요. 무슨 시설? 공공시설, 또 문화시설, 또 체육시설. 공공, 문화, 체육이니까 학교는 뭡니까? 공공이지. 운동장은 체육이지. 공공청사는 글자가 공공이네. 문화시설은 글자가 문화네. 그 다음에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글자가 체육이네. 연구는 뭐고? 공공. 사회복지? 공공. 공공직업은 글자가 공공. 청소년수는 공공문화체육 다 되지. 그래서 청소년수는 이게 곧잘 나와요. 공공문화체육들은 다 된다. 방제가 뭡니까? 재해를 예방한다. 재해 예방 방제요. 하천 유수지 저수지. 물 넘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범람 막으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천 유수지 저수지는 물 범람을 막자. 그 다음에 방화, 방풍, 방수, 사방, 방조. 전부 다 방자 있잖아요. 방자. 재해 예방 이 얘기고. 보건위생입니다. 보건위생은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 제가 1월 1일 날 장례식장 갔는데 친척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러니까 느끼는 게 장례식장 가니까 옛날에는 장례식장 가게 되면 어른들이 일단 다 먼저 어른들이 일선에 있고 그 밑에 있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저 친척 돌아가서 봤더니 이제 대부분 이제 뭡니까 레벨이 촌수가 그러니까 저 정도 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뻘 되는 분들이 이제 안 와요, 아예. 그러니까 거의 돌아가신 거고, 어제는 제가 모임을 했는데, 저는 중개사 6회입니다, 6회. 여러분 몇 회요? 29회. 6회 때부터 저는 아직도 그 모임을 지속하고 있어요. 많이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몇 명 남았으니까 지금 이제 5명 남았어요, 5명. 80명 시작해가지고. 아직도 5명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어제 모임 갔더니, 이제 좀, 뭡니까, 이제 그 회원 중에 한 분이 이제 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 돌아가봤더니 분위기가 좀 엄숙할 줄 알았거든요. 응? 엄숙할 줄 알았는데, 엄숙이 아니고 완전 화기애애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분위기는 뭘까? 해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하고 절하고 나와가지고 얘기하니까는 상주가 전혀 슬프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생각에, 어머님 연세가 좀 많았던 면 해가지고, 혹시 어머니 연세가 90 넘었나요?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102.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연세가, 그러니까 저는 여태까지 다니면서 100살 넘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100살 넘는 경우.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그러고 나오면서, 이제 넷이 나오면서, 그분 오고 넷이 나오면서, 그래도 있을 때 잘했는데 그 말 나오고 옆에 있는 분이, 야, 85세, 적당히 우리는 85세 되면, 이쯤 되면은 돌아가셔도 괜찮다. 한 분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웃기지 말라고, 응? 웃기지 말라고, 응? 아파서 죽겠다 그 말 하면서 병원 누워가지고, 야, 뭐가 좋댄다, 뭐가 좋댄다, 뭐가 좋댄다. 아픈 데는 뭐가 좋고 뭐가 좋고 그런 얘기 다 하니까 이런 거 따지면 안 된다고. 누구든지 오래 살고 싶어 한다. 그런 얘기 하고, 하는 얘기가 항상 못 해준 것만, 눈에 못 해준 것만 걸린다 그러니까 하여튼 갔다 오면 반성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장례식장은 많이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람이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범죄가 없을걸요? 거기 갔다 오면 뭔가 사람이 많이 좀 순화되고 하다가도 못할 것 같은. 그래서 거기 나오는 보건위생은 어제 같은 경우는 축사망이에요. 연세가 많다 보면, 연세가 원체 많다 보니까 그 얘기 하던데요. 저도 어머니가 89이거든요. 89인데 걷기를 딱 끊으면은 사람이 죽을 때 되면 며칠간 식사를 안 한다네. 평소에 잘 먹다가 식사를 갑자기 안 하면 그때가 위급 상황이니까 그거를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딱 일주일 딱 걷기 끊고 돌아가셨다 그러고. 너무 연세가 많다 보게 되면은 주변도 힘들고 언젠간 한 번은 가야 되잖아요. 참 슬픈 일이지만. 그래서 제가 축사만 그럼 무슨 저런 말 할까 그러는데 거기 있는 내용들이 화장시설, 공동묘지, 자연장지, 장례식장, 덕축장 전부 다 그거 아닙니까? 죽어서, 사람이 죽어서 가든 소가 죽어서 가든 하여튼 전부 다 사망이에요. 사망. 사망과 관련된 게 보건위생이고 뭐만 잡으면 돼요? 종합의료시설. 종합의료는 위생이지. 그래도 보건위생까지. 근다고 종합의료를 갖다가 저기 어디에다가 공공문화체육으로 밀면 안 된다고 주의해야 돼요. 종합의료만 잡으면 돼요. 사망 그리고 종합의료. 환경기초는 환경기초 그럴싸하지만 쓰레기 폐수입니다. 폐수. 하수도, 폐기물, 수질환 방지, 폐차장, 폐수 그것들이 환경기초. 그러니까 폐차장이 어디로 가면 안 된다? 폐차장이 교통으로 가면 안 된다. 그것만 주의하면 돼요. 밑에 세분되는 건 지금 안 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기반시설의 종류가 7가지가 있는데 억지로 암기하지 말자고. 교통시설은 교통하고 자동차 관련인데 폐차장만 들어오지 마라. 그 다음에 공간시설은 휴식공간이다. 그 다음에 유통하고 공급이니까 글자만 잘 보면 돼. 유통하고 공급하고 함대 쓸 게 없어요. 공공문화시설, 공공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도 함대 쓸 게 없고 청소년 수련이 곧잘 그것만 좀 주의하면 되고 방제는 아예 안 받아라요. 재예방하는 측면이고 그리고 보건위생은 주로 사망인데 뭐만 종합의료시설이 혹시 공공으로 갈 줄 모르니까 그것만 주의하고 환경기초는 폐수 쓰레기 그 정도 생각하면 되고 거기까지가 첫 번째 기반시설 개념 이쪽이고 두 번째 기반시설 설치관리 얘는 3월달에 합시다. 별로 출제가 안 돼요. 가능성이 희박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144, 145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출제 안 되는 애들. 146페이지 보면 참 거기 144페이지에 광역시설인데 광역시설의 개념
아까 광역시설 개념 얘기했죠? 둘 이상 도시가 걸친다 또는 둘 이상 도시가 함께 쓴다. 그러면 광역시설. 그 정도 말고 146페이지 보면 공동구도 개념 말고 개념 중요한 게 아니니까 공동구도 지하 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하게 한 관익의 공동구다. 그렇게 말고 내용만 맞지 별로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하면 그 다음에 150페이지 2절 도시계획 시설 부지 매수 청구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부지 매수 청구인데 이 부분 책이 약간 이제 책이 이제 왔다 갔다 하게 생겼는데요. 네, 이 책은 내용은 어디 출판사 책이나 다 똑같은데 이제 이 책 쓴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내용을 갖다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이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니까 한 사람이 책 쓰고 그걸로 10명이 강의하려 보면은 누군가는 그 스타일이 맞을 것이고 누군가는 안 맞을 것이고 지금 150페이지 놓고 어디 보냐 그러면 163페이지 보면 저는 순서를 얘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얘를 나중에 잡았는데 우리 책은 순서를 지금 바꿔놨어요. 누구께 맞습니까? 근거는 없는 거예요. 법에 있는 거. 저는 먼저 이렇게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해서 뭐가 됐다? 도시계획 시설 사업. 그 다음 뭐 하자? 시설 사업을 시행을 하고 그래도 설치가 않고 남아있는 게 미집행 이렇게 따로 뺐는데 책에서는 미집행을 먼저 봤으니까 얘부터 먼저 합시다. 책 순서대로. 그냥 3, 4로 갈까요? 4, 3 할까요? 150페이지. 이게 지금 오늘 지금 이게 둘 다 끝나버리면 관계없는데 둘 중에 하나밖에 못 한다고. 그러니까 책 순서대로. 나중에 뭡니까 지금 저 뒤에 있는 거 먼저 하고 뒤에 163페이지 먼저 하고 180페이지 하기 전에 다시 여러분 150페이지 갔다가 180 갔다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사실은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 좀 들었는데 체계를 잡아준다고 책 순서가 잘못되어 있으면 책 순서 무시하고 설명을 딱딱 해줬더니 막내 지금 오늘 제가 수업하는 게 이 수업 내용이 어려워요? 쉬워요? 거짓말 하지 말고 이 공법 들어보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심각하게 긴장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어려워요? 쉬워요? 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무슨 말인지. 예, 저게 정답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무슨 말 한지도 모르겠는데 체계 잡아준다고 왔다 갔다 하니까 학생 하는 얘기가 도대체 못 알아먹겠네. 순서를 해주면 알아먹을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하니까 못 알아먹겠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차피 순서대로 해도 못 알아먹는데 처음에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그러니까 그냥 순서대로 가자고 책 순서대로 해가지고 뭐부터 먼저 하고요. 2절 도시계획 시설부지 매수 청구 먼저 합니다. 그러면 150페이지 도시계획 시설부지 개발행위인데 보지 말고 아까 했으니까 말로 해요. 자, 우리는 땅 가지고 있으면 개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효율적으로 쓰려고 개발하지 마라. 하고 싶은 것처럼 허가를 받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개발하려면 뭐 받는다? 허가 받는다. 근데 법에서 도시계획 시설 부지로 결정되면 허가해주지 마라 그래요. 이렇게 일반 땅이다 갑이 일반 땅에서 개발하려면 허가받아 하면 돼. 허가받아. 근데 이렇게 결정이 되버리면 허가를 해주면 안 된다고. 왜? 이거 허가해주면 이 시설 공익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도로 설치 사업을 땅을 전부 다 취득해야 된다니까. 보상을 해야 된다니까. 여기를 갖다 개발해버리면 보상이 10억 나갈 게 100억 나가면 돈 없어 못 한다니까 공사를.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은 뭐가 안 된다? 허가가 안 된다. 1번이 그겁니다. 도시계획 시설부지 개발행위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150, 151 거기는 안 중요. 152페이지 가게 되면 2번 도시계획 시설부지 매수 청구 및 개발행위 이쪽이 중요해요. 152, 53, 54, 55, 56, 57, 58, 59, 60 거기까지 해가지고 한 문제가 나오든 두 문제가 나오든 그러니까 100%, 200% 봐야 된다고. 하나 나오느냐 둘 나오냐. 그 이 제도는 엄청나게 중요한 제도예요.
노트로 보면 우리 노트 어디냐 그러면 노트 지금 18, 19 건너뛰고 어디 갑니까? 20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인데 20페이지부터 가는데 20페이지 맨 위에 중간이죠. 4번 미집행 시설 조치해가지고 첫 번째 봐봐요.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서는 원칙적으로 시설 외의 개발 허가할 수 없다 그랬죠. 허가 안 돼, 허가 안 돼. 근데 밑에 개발인 허가 있죠. 그건 나중에 보고 밑에 매수 청구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노트 가지고 설명하고 책은 좀 이따 부터 노트 왜 노트. 이렇게 도시계획 시설로 딱 결정됐다. 도시계획 시설 부지 안에서는 뭐가 안 된다? 개발이 안 된다. 그 말은 허가를 안 해주니까 개발을 못 한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피해를 볼까요? 안 볼까요? 보지. 피해를 보지. 그럼 뭘 해야죠? 보상을 해줘야지. 아까 얘기했듯이 헌법 23조에서 그런 얘기 있어요. 국가는 이 도로 설치는 공익입니다. 공익.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도로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면 개인의 재산권에다 제약을 할 수도 있고 뺏어올 수도 있고 어쩐다? 쓸 수도 있고 그 대신 뭐냐? 보상해라. 헌법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국토계획법, 옛날에는 도시계획법. 옛날 도시계획법에 보상한다, 안 한다? 말을 안 해요, 말을. 이게 헌법 위배된다. 헌법 불합치 결정에서 보상 규정을 만들려 해서 나온 건데, 자, 일단은 도로가 결정되고, 첫 번째, 10년이 지나도 도로가 설치가 안 된다. 10년. 일단은 국민들은 10년을 참는 거예요. 국가가 누굴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하니까 국민도 참아라. 몇 년 참아라? 10년 참아라, 10년. 10년이 돼도 설치가 안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지목이 됩니다.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이 사람들이 내 땅 사가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준다고. 왜 그러냐 그러면 도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갑, 여기에 을, 병이 있다. 갑은 대, 얘는 농지, 얘는 임야다. 원래 얘는 대인 땅, 농지 가지고 임야 가지고 있어요. 원래 대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땅이요? 건축할 수 있는 땅. 농지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농사 짓는 거. 임야다, 산은 뭐 해야 돼요? 바라봐요. 산을 갖다 바라본다. 원래 용도가 건물 짓고 농사 짓고 바라보는 땅인데 도로가 이렇게 결정되면은 건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농사는 된다 안 된다? 된다니까. 도로 설치가 아니고 결정. 바라볼 수 있다 없다? 있다니까. 그러면은 도로 설치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10년, 20년, 30년 계속 농사 짓고 바라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얘는 어쩌는 거예요?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피해보는 거예요? 갑이 피해보지, 갑이. 갑이 피해보지 얘들이 직접 피해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갑한테.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이 사람한테 권리 준다. 무슨 권리 주냐 그러면 내 땅 사가라, 내 땅. 내 땅 사가라니까 라고 하는 매수 청구입니다. 매수 청구. 매수가 사는 거 아닙니까? 내 땅을 사가세요라고 매수 청구. 내 땅 사가라. 누구한테 사가라 그럴까요? 누구한테? 누구겠습니까? 시행자지. 도로 설치하는 자, 시행자. 그래서 매수 청구는 누구냐 그러면 원칙은 그 도시를 관리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에게 합니다. 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은 원칙을 이작하니까. 그러니까 얘를 배우고 이거를 배우면 얘가 쉬워지는 거예요. 건너뛰고 하니까 약간 좀 어려워요. 예외적으로 경부고속도로는 누가 했다고? 국장이. 원주시에 있는 학원은 누가 한다고? 원주시장이. 영동고속도로는 누가 했다고? 국장이. 예외적으로 이렇게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우수가 아니고 시행자가 따로 지정돼 있으면 그자한테 가고 또 법에서 이거는 누가 설치한다, 누가 관리한다, 설치관리 의무자가 법에 정해져 있으면 그자에게 하면은 된다고. 그러면 이 시행자는 매수청구받은 시행자는 언제까지 통보하냐? 6개월 내 결과 통보하는 거예요. 사겠다 말겠다 6개월 내 대답해라. 뭐라고 대답했냐? 돈 없다. 거부. 아니다. 매수. 매수 결정했으면 언제까지 사야 되냐? 2년 내 매수를 하라. 거부 결정하게 되면 못 사겠다. 거부 결정하면 제 권리가 구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때는 어쩌냐? 너는 허가 받아서 개발해라. 허가 받아서 개발하는 거예요. 근데 2년 내 매수하기로 해놓고 또 매수 안 해주면
너도 허가받아 개발한다. 이거 허가받아 개발하는데 그때 개발이 큰 개발을 하지 말고 작은 거 가설 건축물 3층 이하 되는 단독주택 3층 이하 되는 제1종 근린 생활시설 3층 이하 되는 제2종 근린 생활시설 그리고 공작물 우리는 3층 이하를 보고 가설 건축물 임시적인 거 이런 건 해도 된다. 자, 매수 결정했으면 몇 년 내에 사야 된다? 2년 내에 사야 된다. 매수 대금은 뭐 줄래? 물어봤더니 당연히 원칙 뭐 줘야지? 현금 줘야지, 현금. 예외적으로 뭐 줄 수 있다? 채권 줍니다, 채권. 예외적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줄 수 있는데, 자, 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채권 발행자는 지자체. 지자체는 채권 발행할 수 있고, 채권 발행할 수 있는 사유는 뭐냐 물으면 토지 소유자가 채권 받기를 원한다. 나 채권 받을게 현찰 안 받고. 또는 부재 부동산 소유 토지나 비업무용 토지여서 3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다른 것이 아니고 초과되는 금액은 채권 줄 수 있다. 이 채권의 상환기간 언제?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절여를 정하고 채권을 어떻게 발행할 건데 채권 발행 절차 등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재정법이요.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재정법을 따르고 매수할 때 얼마 줄 건데 매수 가격이요. 매수 가격, 매수 절차 등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그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생, 그러면 공치법 따라. 이렇게 해가지고 20년이 지나도 설치가 안 됐다. 그러면 20년이 되는 다음 날 자동 실효된다. 20년이 되는 다음 날 자동 실효.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해 뜨는 걸 뭐라고? 일출. 해 지는 거 뭐라고? 일몰. 이런 걸 보고 일몰제. 도시계 시설 일몰제란 말이 종종 많이 나와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줄거리입니다. 첫 번째. 거기까지 읽어볼게요. 152페이지. 이게 시험 문제 100%입니다. 100%. 125페이지. 자, 152. 자, 매수 청구제 전제. 토지계획 시설에 대한 토지관리계획 결정 고지부터 몇 년? 10년. 첫 번째 10년. 토지계획 시설 설치에 관한 토지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냐는 경우 하루 안에 지문 중요, 실시기에 인간한 그에 상대한 절차가 진행되면 제외. 그것은 이해를 배워야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안 배웠으면 내비두고. 그러면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10년입니다. 10년에 설치가 안 되면. 두 번째 매수 청구권자는 토지계획 시설 부지로 대인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년 지목이 되찾았고 3번 매수무자. 자, 원칙 특별시광시 특자의 특다지 시장 군수에게 할 수 있습니다. 예외 다음에 해당하면 이자에게 할 수 있다. 1번 박스 1번 이 법에 따라 시행자가 정해졌으면 시행자. 2번 이 법 다른 법에 따라 시설 설치하거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의무가 있는 자에게. 여기까지 했어요. 지금 10년 지목은 대 매수 청구한다. 원칙 누구? 특별시광시 특자의 특자 시장군수 예외 시행자가 있으면 시행자 설치관리 의무자가 있으면 설치관리 의무자에게 한다.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 옆에 매수 절차 1번 매수무자는 매수 청구받는 부터 몇 개월? 6개월 쳤고 6개월 내 매수 결정해서 토지소유자와 특별시광시 특자의 특자지 시장군수에게 알리고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2년 내에 사야 된다. 아주 중요해요. 언제까지 통보? 6개월. 매수하기로 했으면 몇 년 내에 산다? 2년 내 매수 숫자 나오는 순간 답이에요. 2번 매수대금 지급입니다. 매수대금 매수 청구받은 토지 매수할 때는 현금 지급. 2번 채권 지급 있죠. 다음 각과 하나의 매수 의무자가 줄 거예요. 지자체는 채권 발행 지급할 수 있다. 첫 번째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두 번째 대리인이 정하는 부재 부동산 소유 토지 비업무 토지서 매수 때문에 3천만 원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 이거죠. 매수 대금은 원칙은 뭐 주는데? 현금 주는데 예외 채권.
누가 지자체만 언제 원할 때 부재부동산 비업무용 3천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 그 다음에 3번 채권 발행입니다. 채권 성한. 채권의 상한기를 몇 년 이내 잡고 몇 년 이내? 10년 이내, 10년 이내. 10년 이내. 그리고 2번 지방재정법 준용이죠. 채권 발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 지방재정법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그 다음 4번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 절차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이거죠. 매수가격 절차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뭐라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호사에 관한 법률. 우리는 줄여서 뭐라 한다? 공치법. 공치법.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그거. 넘겨보면은, 자, 개발행입니다. 개발행이. 자, 매수 청구한 토지 소유자는 다음 갖고 하는 해당할 때 개발행 허가받아 공작물, 건축물 설치할 수 있다. 첫 번째, 매수하지 않기로 했다. 이거죠. 매수 거부 결정 나오든가. 두 번째, 2년 내 매수를 안 했다. 그러면 허가받아서 개발할 수 있는데 뭐 하는가? 박스 1번 단독 3층이야. 2번 1종건생 3층이야. 3번 1종건생 2종건생 3층이야. 4번 공작물. 그러니까 3층이야. 가설 건축물. 그 다음에 이제 큰 3번 실효. 도지계 시설 결정 고시되고 몇 년? 20년. 잡아 20년.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 설정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되는 날, 다음 날. 공법상 실효는 100% 언제? 다음 날 실효입니다. 다음 날 실효. 2번 실효되면 반드시 뭐 한다? 고시한다. 여기까지 했어요. 20년이 되는 다음 날 실효된다. 그다음에 고시 방법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이제 해제 권고입니다. 해제 권고. 이제 2번부터는 이제 또 다른 내용이요. 여기서 지금 연결되고 여기에 지금 내용이 하나 더 있고 내용이 하나 더 있다고 지금. 자, 뭐가 있냐 그러면 또 이렇게 지금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고, 자,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일단은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 고시하고 첫 번째, 자, 지금 와서 생각해 봤더니 이거 굳이 설치를 해야 되냐? 설치 필요성이 없다. 설치 다시 판단해 봤더니 설치 필요성이 없네요. 또는 10년이 지났는데도 설치가 안 됐네요. 결정하고 몇 년이 됐는데 10년이 된 설치가 안 됐다. 설치 필요성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이 도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자체장이 보고를 합니다. 보고. 이거 설치 필요성이 없어요. 10년이 돼서 설치가 안 됐어요. 누구한테 보고하냐 그러면 지방의회에 보고요. 보고받은 지방에는 90일 내에 풉시다. 해제합시다라고 해제하라고 권고 서면 보여. 그러면 풀어야지. 해제 권고 서면 받으면 언제까지 해제해야 되면 1년 내에 해제하고 고시해야 돼요. 1년 내 해제 고시해야 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시장 군수는 본인이 해제 권한이 없어요. 결정을 없으니까. 얘는 도지사한테 해제해달라고 신청하면 신청받은 도지사가 1년 내 해제 결정 고시된다고. 근데 해제 권고받으면 자 이렇게 해제해야 된다면 1년 내 해제 고시, 시장군수 도지사 신청하면 1년 내 해제 고시하는데 해제 권고받았는데 설치 필요성이 없으면 해제를 해야 되겠죠. 근데 설치 필요성이 있으면 해제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이 사유를 소명하라고 그래요. 6개월 내 해제해서 안 된다는 소명하고 그래서 해제가 안 된 것들면 2년마다 이거를 2년마다 해제가 안 됐습니다. 설치도 안 됐습니다. 2년마다 보고한다. 이게 세 번째 제도예요. 설치 필요성이 없다. 10년이 지나 설치가 안 됐다. 그 사실을 지자체장이 지방에 보고한다. 보고받은 지방에는 90일 내 해제 권고 서면 버린다. 해제해야 된다. 그러면 1년 내 해제한다. 근데 시장군수는 도지사한테 해제 신청. 도지사도 1년 내 해제한다. 근데 해제해서 안 되는 경우에는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6개월 내에 서명한다. 그래가지고 해제가 안 된 것들은 2년마다 보고한다. 이 제도 만들고 이게 지금 2020년 7월 1일이 다가오니까 지금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뭐를 만들어냈냐 그러면 결정고시하고 10년이 지나도 설치가 안 되고 10년이 지나도 설치가 안 되고 그러면서 이게 언제 된다? 실효, 해제나 실효는 똑같아요. 해제 시기까지 뭐가 없냐 그러면 집행 계획이 미수입됐어요. 집행 계획은 공사한다 만다 언제 한다 집행 계획은요. 10년이 지나 설치가 안 되고 해제 시기 지금 해제 시기가 지금은 가장 빠른 게 언제라고? 2020년 7월 1일까지 공사하겠다는 계획 언제 한다는 계획 집행 계획이요. 집행 계획이 어쩐다고 수립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집행 계획 수립이 안 돼 있으면 첫 번째 토지 소유자가 이거 해제합시다. 어차피 안 할 거니까 해제합시다라고 해제 이반 신청이요. 해제 이반 신청. 해제 이반 신청한다. 해제해달라고 이반 신청한다. 누구한테? 처음에 저 도로를 이반한 자. 원주민 누구? 원주시장한테. 그럼 이반자는 언제까지 결정하냐? 이반자는 6개월이 아니고 3개월. 이반자는 3개월 내에 결정해서 통보해줘요. 그래, 해제하는 게 맞겠다? 안 맞다. 통보하고 해제가 맞다 그러면 6개월 내에 해제 이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해제 이반 신청보다 이반자가 미안하지만 해제하면 안 돼요. 그러면 두 번째 토지 소유자는 물러서지 말고 두 번째 그래요. 네가 안 하면 그 윗사람한테 해제 이제는 이반이 아니고 결정 신청. 해제 결정 신청은 누구한테요? 도시관리계 결정권자한테. 그럼 결정권자는 2달 내에 통보해요. 2달 내에 통보하고 해제하는 게 맞다 그러면 6개월 내에 해제 결정을 해줘요. 6개월 해제 결정. 이 두 번째요. 근데 결정권자가 안 돼! 라고 말하면 세 번째 토지 소유자는 포기하지 말고 또 찾아간다. 해제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해제 심사 신청. 전문가한테. 이건 누구한테 가냐? 국장한테. 그러면 국장은 심의가 뭐라고요? 전문가들이 깊게 검토하는 거. 중앙도시의 심의 거쳐가지고 해제하는 게 맞냐, 안 하는 게 맞냐. 해제하는 게 맞다. 이 결론 나겠지. 해제하는 게 맞다 그러면 이 결정권자한테 야, 해제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결정권자는 6개월 내에 해제해줘야 돼. 이 제도가 또 생긴 거예요. 지금 두 가지. 자, 두 가지 다시 볼게요. 책 보게 되면 155페이지 양갈 2번 해제 권고. 1번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시, 시정, 군수는 도지개 시설 결정 고시된 도지개 시설에 대해서 가로 건너뛰고 자,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줄 거 봐요.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줄 거 봐요.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두 가지죠.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 10년이 지나도 시행이 안 됐다. 어디에 보고한다? 지방의회에 보고한다. 지방의회 보고. 2번 보고받은 지방에는 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령 90일 써요. 90일 내에 뭐 한다? 해제 권고 서면 날린다. 풀어라. 90일 내에 해제 권고. 3번 도지개 시설 결정 해제 권고받은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시장 군수는 특별한 소였으면 대령이 정말 대령 써요. 1년 내 해제 결정해야 돼요. 1년 내 해제 결정하든가 도지사의 결정 신청한다. 이 경우 신청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였으면 도시계획 시설 위한 해제를 떴어요. 1년 내 결정해야 된다. 1년 내 결정 좀 써놔요. 그 내용들이 156페이지 박스에다 잔뜩 집어넣는데 박스에다 집어넣지 말고 제대로 책을 써줘야지. 그러면 자 해제 결정 있죠.
왜 그러느냐? 이 법이 법에 있고 영에 있고 규칙에 있으니까 이거를 빨리빨리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시간 없으면 그냥 붙인다고 급하니까. 그러면 자 줄거리 나니까 156페이지 가가지고 자 해제 따른 처리 절차입니다. 이 설명은 다 끝나서 읽으면 되는 거예요. 1번 동그라미 2번이네. 특별주관시 특자의 특자 시장군수는 지자체장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고시 도시계획 시설 중 설치할 필요 없어진 도시계획 시설 또는 10년이 지나도 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 시설 시행되는 도시계획 시설 두 가지죠. 하루 건너뛰고 그 다음에 밑에 기억, 니은, 디귿 필요가 없어요. 2번 3번 동그라미 3번 지자체장은 지방의 보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등 2번은 이제 3번 놔두고 3번 놔두고 4번부터 4번 지방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제에 대해서 공고할 경우 보고가 지방에서 몇 체크 며칠? 90일 90일 내 해제 공고 서면을 누구한테 보낸다? 지자체장에게. 5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제 공고받은 지자체장은 상위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 교통환경, 주민서 고려 해제할 수 없다 인정한 특별한 소에 제외하고 미집행 시설 해제 공고받고 체크 몇 년 내? 1년 내 1년 내 해제 결정 1년 해제 결정. 이 경우 지자체장은 지방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한 특별한 사유를 공고받고 언제까지? 6개월 소명 6개월 소명. 6번 시장군수는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관리계획 해제가 필요하면 도지사에게 결정 신청해야 돼요. 그러면 7번 신청받는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언제까지? 1년 내 해제 결정 1년 내 결정. 그 3번을 들어가지고 7번 밑으로 붙여요. 3번을 들어서 3번 뿔고 들어가지고 위에 동그라미 3번 들어가지고 7번 밑으로 해가지고 자 지자체장은 지방에 보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들 중에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않으면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2년마다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됩니다. 좀 약간 복잡하게 써졌는데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다시 보면은 자 결정고시하고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 몇 년이 됐다? 10년 설치가 안 됐다. 누가 지자체장이 누구한테? 지방에 보고했다. 지방에는 언제까지? 90일 내 해제 공고 서면 보낸다. 해제 공고받은 지자체 언제까지? 1년 해제 결정고시. 시장군수는 누구한테 신청? 도지사 신청. 도지사는 언제까지? 1년 해제 결정. 근데 해제 공고받고 해제해서 안 된다. 6개월 내 안 된다는 사유를 서명. 그래서 해제가 안 된 것들은 2년마다 보고. 지금 이 부분이요. 여기까지 읽어봤다고. 여기까지 읽어봤다고. 그럼 표정이 그래 그랬다고 이 표정이 나와야지. 그래서 어쩌라고 이 표정이 아니고 그래 읽어봤다고 그까지. 그 다음 이제 157페이지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파트. 자 해제 신청 등 해가지고 1번. 자 도시계획 시설 결정고시 10년 내 10년 체크하고 도시계획 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서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계획 시설 주급하여 실효 시기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실효 시기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10년 내 설치가 안 되고 실효 시기까지 집행이 없는 경우 그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 된 토지 소유자는 주급하여 토지 소유자 대리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도시관리 주급하여 이반권자에게 이반권 주권놓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주급하여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 이반 신청할 수 있다. 10년이 지나 설치가 안 되고 실효 시기까지 집행계획이 없으면 토지 소유자가 이반자에게 해제 이반 신청할 수 있다. 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X. 동그라미 2번 X. 그 다음 넘어갔습니다. 방가로 2번. 해제 이반 시기. 도시관리 이반권자는 신청받고 잡아야죠. 3개월 내 이반 여부를 결정하고 토지소유자 알린다. 해당 도시계획 시설 실효 시기까지 설정을 집행계획 수립한 등 대리인이 정한 특별한 소였으면 도시계획을 위한 해제를 위한 주급해요.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 위반해야 된다. 밑에서 써요. 6개월 내 빠졌으니까 6개월 써주고 밑에 보면 나올 겁니다. 자, 3번 해제 위반 신청한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계획 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위반되지 않는 등 대리인이 정하는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권자에게 해제 신청할 수 있다. 이제 결정권자한테 신청입니다. 해제 위반 신청했는데 해제 위반이 안 들어주는 거예요. 안 들어주니까 결정권자한테 해제 결정 신청.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3번. 박스 3번 X. 4번이네. 4번.
자, 도시관리 결정권자는 사망에 따른 신청 번날부터 두 달 내 여부 결정해서 토지 소유자 알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관리계 해제해야 된다. 해제는 또 써요. 6개월 해제해야 된다. 해제 결정 신청 받으면 언제까지 대답하라고? 두 달 내 결정해주고 해제하기로 결정했으면 6개월 내 해제해줘라 이런 얘기요. 맨 먼저 3개월, 6개월, 지금은 2개월, 6개월이요. 해제 위반 신청 3개월 내 대답, 6개월 내 해제 위반. 해제 결정 신청 2달 내 대답하고 6개월 해제. 그 다음 이제 5번 해제 심사. 그나마도 안 되면 누구 찾아간다? 국장 찾아간다. 사망에 따라서 해제 신청한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시설증이 해제되지 않냐는 등 대리 인정에서 해당하면 줄 거예요. 국장에게 해제 심사 신청. 국장에게 해제 심사 신청이요. 그러면 그 밑에 박스 중요하지 않고 6번. 자, 신청받은 국장은 대리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 결정권자에게 해제 행사할 수 있다. 6번이 뭐냐? 6번이 박스 안에 6번은 중앙도시계획 심의 거치라. 그러니까 국장한테 신청하면 국장은 심의 거쳐가지고 해제냐 존치냐 그 결정해 주라고. 7번. 6항에 따라 해제 권고받은 도시관리계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해야 된다. 써요. 6개월입니다. 넘겨보면 위반 절차 및 해제 절차에 관한 사유인데 이제 그 내용 필요가 없고 이제 다시 가면 이 얘기예요. 결론은 이 얘기했어요. 10년 내 설치가 안 되고 해제 시기까지 집행계획이 없으면 토지 소유자가 누구한테? 위반자한테 해제 위반 신청하면 위반자는 3개월 통보하고 6개월 내 해제 위반 해주고 위반자가 해제 위반 안 해주니까 소유자가 누구한테? 결정자한테 결정 신청하면 그래 해제할까 말까 2달 내 통보하고 해제하기로 했으면 6개월 내 해제 결정해주고 여기도 안 받아주니까 소유자가 누구한테? 국장한테 해제 심사, 해제하는 게 맞아? 안 하는 게 맞아? 심사 신청하면 국장은 지가 판단 못하니까 전문가 중앙도시계획 심의 거쳐가지고 해제하는 게 맞냐? 안 하는 게 맞냐? 하는 게 맞다가 하면 누구한테? 결정권자한테 풀어라 라고 말하면 결정권자한테까지 6개월을 푼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큰 절차가 4가지 있죠. 내 땅 사가 이런 절차 있고 두 번째 20년 전 설치가 안 돼? 그 다음날 실효. 세 번째 자 지자체장이 지방에 보고해서 푸는 방법. 네 번째 토지 소유자가 신청해서 푸는 방법. 크게 4가지 절차가 있어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중개 제대로 한 사람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돈 되는 물건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런 절차를 모르면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법에 있는 거 안 빼먹고 설명할 지금 다 해줬어. 법에 있는 것들. 이거 알아야 된다고. 이런 거 알아야 우리가 돈 된다고. 시험 문제는 한 문제는 기본이고 2문제까지 봐야 된다. 그만큼 중요해 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 7월 1일까지는 얘 가지고 돈 벌어야 돼요. 일반인들이 이런 제도 몰라요. 우리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중개사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경매시장 가면은 경매 선생들이 좀 해주니까 그 친구들하고 그러고 일반인들이 자체를 몰라요. 일단 여기까지 하게 되면 얘 건너뛰고 여기까지 했습니다. 건너뛰고 여기까지 했어요. 다음 주에 163페이지는 다음 주 하기로 하고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집에 가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집에 가게 되면 첫 번째 막내 잘 들어요. 국계법 이제 막내가 이제 숙제 걷어와요. 아니면 본인 직접 검사하든가. 원장님한테 도장 선할 테니까. 여기다 걷어놨나요? 네. 여기다 놔두면 안 되고 저리 가져와요. 저리. 뭔가 했었는데 여태까지? 이건 다음 주에 합시다. 다음 주에 같이 할 테니까 이 국계법 먹자 다 써봐요. 이거 몇 번 써가지고 이거 머리에 넣어야 머리에. 이게 머리에 넣어야 국계법 그럼 순서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한자공법 하냐 그러면 국계법 딱 그러면 큰 틀이 쫙 나오고 부제목이 나오고 살만 붙이면 돼. 살만. 그러니까 이거 몇 번 써봐야 더 좋소. 이거 써보고 두 번째 오늘 다시 두 번째 용도 지역의 종류를 모르면 앞으로 더 이상 공부 못해. 이것은 이제는 알아야죠. 배웠으니까. 앞전에는 안 배웠었는데 배우고 쓰고. 세 번째
용도, 지구의 종류. 아까 뭐라고요? 특보 그랬죠. 화재, 경고, 개복치. 얼마에도 10대 번 해줬는데 사람 성의를 봐서라도 그 전에 벌써 몇 번 했는데 특보, 화재, 경고, 개복치 했잖아요. 암기해야 되고. 네 번째 용도, 지구죠. 지구. 얘는 지역이 아니고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 종류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언어를 배우는데 언어는 최소한 이거는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명칭을 몰라버리면 공법은 명칭을 모르면 그 다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부분은 딱히 이런 부분 몇 번 나중에 하면 되니까 이 부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